인사할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날씨 추워졌죠? 네. 그래, 실내는 따뜻한 것 같은데? 밖이 좀 약간 쌀쌀해서 그렇지. 나는 일기예보 엄청 추울 줄 알았어. 막상 밖에 창문 열어봐도 별로던데? 그래도 몰라서 옷을 2개를 입고 오긴 왔는데, 더워. 입고 봤더니 더워. 괜히 후회했어, 오면서. 자, 날씨는 그렇고요. 오늘 진도 나가죠. 을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가보 계획이죠. 1차 가보 계획이 있고 2차 가보 계획이 있고 3차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해가 넘어갔어요. 가보년에서 을미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보 3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미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해차로 본다면 1회, 2회, 3회가 되겠지만 을미 계획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거 맞나요? 아니면 일본 애들이 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하긴 했지만 그 뒷배경에는 전부 다 일본 애들의 압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궁극 기무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부를 만들어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다. 1차 개혁, 2차 개혁. 우리 알다시피 이건 전부 다 2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은 꼭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1차, 2차를 암기상을 다 했고요. 3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글자만 따봤습니다. 을미, 군단, 종군, 태우소 이렇게 글자만 따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네. 군제를 바꾸는 겁니다. 군제 계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0쪽 한번 봐보시죠. 90쪽 한번 봐보시면 군제개혁 재료의 상위 박스 한번 보세요. 중앙에 친위대와 그 다음에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게 됐다. 친진이죠. 친위대 2개. 지방의 평양과 전주에 진위대를 설치했다. 군제 계획이 이루어졌다. 2번째, 단발령 공포입니다. 우리 예전 머리 스타일 보면 뒤로 묶어서 다녔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리고 남자애들 이 엉덩이 부분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묶었어요. 총각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를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투를 틀게 됐어요. 그래서 머리 모양을 보고 이분이 결혼한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늘어뜨렸죠. 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머리를 올린단 말을 이 분이 결혼을 했다 또는 결혼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이지 않나? 아니지. MZ들은 그거 안 쓰지. 다 머리가 다 짧은데 뭘 올리고 말 게 뭐 있어, 그지? 네.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네. 단발령이 공포되었다. 다음에요. 단발령 공포본 이것도 보죠. 고종과 태자가 단발을 시행하고 양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황제가 단발을 하고 요즘처럼 우리 남성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양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 모두에게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좀 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 종두법 시설경입니다. 강제원 1900년 서울에 설치한 내부 직할의 국립병원 질병치료 목적이었다. 종두법이죠.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가장 핵심인 게 뭐죠? 이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꼭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게 홍역주사를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도 엄마가 아빠가 또 다 맞췄을 거거든요. 어렸을 때 보건소 가가지고 홍역주사에 대한 정두법을 널리 보급시켰다. 요즘 같으면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알지 않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백신 주사를요. 그냥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연호 보시면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강무라는 단어를 쓰죠. 갑오개혁 때 볼까? 갑오개혁 때는 개국기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잡아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갑오개혁 때 개국기원이고 을미개혁 때 건양이고 대한제국 때 강무라는 하나, 둘, 세 개를 전부 다 묶어볼 수 있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우리 사료에 자주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시험 요소이기도 해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시는데 연호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죠? 처음 들었으니까. 처음 듣는 분을 이해합니다. 연호란 항제국만 쓰입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는 2022년 11월 달인가 지금 이제 한 10월 이렇게 얼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양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력이란 거거든요. 양력.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이 양력이잖아요. 즉, 이건 뭐죠? 예수 탄생 이후를 갖다 잡아보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서력기원이라고 불러요. 서양의 역사, 서양의 달력이 출발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력기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즉, 태양력을 기준으로 쓰는 게 예수 탄생 이후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가 연호를 만들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연호를 갖다가 인천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황제가 됐어요. 아버지 뒤를 물려받아가지고. 연호가 인천을 연호를 찾으면 선생님이 오늘 딱 취임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올해까지는 인천 1년이 되는 거고, 내년 뭐가 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연호를 알아야만이 요즘 연도로 환산했을 때 저게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우리가 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연호의 중요성입니다. 단 조선시대라고 하는 나라는 항제국이 아니라 명나라나 청나라의 제후국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의 연호를 쓰거나 청나라의 연호를 가져서 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제국이 아니니까. 이해 가셨죠? 연호가 무엇인지 오늘날의 달력을 대신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력 밑에 을미개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썼다. 2020년 우리는 지금 1895년 몇 월 이렇게 됐다. 우편사 다음입니다.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우편사무가 재개되었다. 요즘에 우체국이죠. 네. 우쟁국이 개국됐죠. 누구에 의해서? 홍영식에 의해서. 어디 갔다 왔나요? 미국에? 뭐로 갔다 왔나요? 영선사인가요? 보빙사인가요? 보빙사로 다녀와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우체국을 보고 견학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우편 사무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게 되었다. 우정국을 개국하게 되었다. 근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사건이 됐다. 개국 축하전에서 갑신정변이 발생. 결국은 우편 사무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다시 재개된 게 여기다. 우정국이 다시 재편됐다. 소학교령.
서울에 4개, 종로 부분에 있어요, 오늘날에. 4개의 초등교육기관이 초등학교 처음 설립되었다. 을미개혁 때. 지금까지도 그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미개혁에 대한 부분. 을미개혁은 이 정도만 하시면 앞에 있는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됐죠? 자, 넘겨갑니다. 9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간파천과 열강이탄지탈. 아간파천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을미사변이죠. 을미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 사변은 예상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사태를 갖다가 사변이라 불러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변이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에요. 맞죠? 들어보셨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내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우리 북한에서 탱크하고 우리 부대를 끌고 남쪽으로 내려갈게. 이래서 예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대비를 하지. 전력을 보강한다든가 전투 병력을 뒤로 빼서 어떤 방식을 택했겠죠. 근데 예고하지 않고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애출, 애박, 휴가가 되게 많아져요. 병력이 한 상당수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장교들은 출근을 안 해요. 예, 뭐 당직 사관하고 그다음에 사병들이 근무 일조가 짜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내려왔다고 새벽 4시에 탱크 몰고 내려왔다고. 서부전선, 경기도 파주시, 고양, 그 다음에 강화문까지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어요. 예고했던 걸 어떻게 준비했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본 애들 가장 걱정거리 민비잖아요. 민비잖아요. 민비를 죽이는 사건을 또 우리 뭐라고 그러고 을미사변이라고 그러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예고를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내가 찾아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죽일 거야. 어떤 사람이 오세요. 죽을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대비를 했거나 피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죠. 이런 상황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지? 민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친노를 띠지. 원래 뭐에서? 친청에서 친노로 바뀌었잖아요.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고종 임금이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는 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그 죽음의 순서가 나겠다는 생각을 걱정을 하겠다는 뜻이지. 피합니다. 그래서 아자는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이라는 임금이 이동하는 걸 파천이라 불러요. 원래는 임금이 수도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걸 파천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것도 그냥 파천이라는 역사적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즉 경복궁에서 왕이 머물고 있는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걸 아간 파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판단할 때 고종 임금이 좀 당당하십니까? 약간 쫄보 느낌이 듭니까? 그죠? 자기 마누라 죽었다고 겁먹어가지고 그냥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음 순서는 나겠지 하고 되게 위험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옹졸한 모습이 좀 보여서 왕이라면 일개국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좀 당당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급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9.2등 춘생문 사건이에요. 7급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7급의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능검으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7급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데 우리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어려운 시험이 몇 개가 있죠. 어려운 시험이 뭐가 있죠? 기상청. 기상청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9급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이제 계리직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기회직도 7급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기회직을 보신 분들은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되게 어려운 것도 많이 찾아가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카페에다도 기회직 문제를 해설을 달아놨습니다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일반 학생들 9급 수준 공부해가지고는 만점 맞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7급에 준하는 정도 공부가 돼야만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또 있죠. 기상청 말고 국회 사무처 시험이 또 있어요. 인원 적게 모집하는 게 있어요. 되게 20명 안쪽으로 모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원자는 몇천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수준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사도 되게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 가지고 보면은 반타협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역사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점수 잘 나오고 좋기도 한데 난이도 조절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약점이 어느 부분인지를 계속 파악하고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보고, 그죠? 기출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론도 다시 보고 문제를 내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왜일까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다 끝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문 사건은 고종잉의 먼저 아간파천 전에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건이라 보다 먼저 도망가지 못하고 걸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쉽게 춘생문 사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간파천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봐야 되겠군요. 결과만 보면 되겠네요. 김홍집, 어윤중 등 친일파는 살해되고 이한용 친러 내각이 소개됐다. 밑줄 그죠? 이한용이 친러 내각. 이한용이 마찬가지죠. 친청에서 친러로 돌죠. 훗날 일제 강점기에 뺏기는 어떻게 해요? 이한용은 친일로 가죠. 카멜리온 아닌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이 처세에 되게 등하지 않아요? 친청, 친러, 친일.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긴 인물이 이한용이잖아요. 을사오적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한용입니다. 두 번째, 지방제도를 개편, 전국을 13도로 구분하였다. 거기 13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종 때 8도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자 8도로 만들었다. 고려시대는 5도였죠? 5도 양계였잖아요. 고려시대에 5도에서 이렇게 8도로. 그 다음에 아간파천 시기에 고종임금이 뭘 했는가 보자고요. 지방행정제도를 살짝 바꿨다. 몇 도라고요? 13도로 바꿨다고요. 아간파천 때 했고 실천한 것은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두 개 다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13도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요? 이렇게. 이거 좀 메모해. 13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언제쯤 나오는 시기를 좀 다시 같이 응? 뭐라고? 여기? 군. 이게 좀 애매모호해? 이렇게 잘 보여? 오케이. 1910년 연해주에서 우리나라에 13도 군이 만들어집니다.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죠. 연해주 지역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경기도 양주에서 1907년에 의병들이 맞아줍니다. 네.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13도 창의군, 13도 우군, 5도 양계, 8도, 13도. 지방제도의 변천. 시험의 단골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체 흐름을 잡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일 협약.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 로바나무쿠, 야마가타 의정서 등을 통해서 체결되었다. 이건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좀 어려운 시험에 7급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기억본의 별표. 아간파철을 계기로 열강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이권 침탈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열강도 우리 자원들 빼가는 겁니다. 원자료들 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열강은 최해국 조건에 대해서 이권을 요구했다. 최해국 밑줄 긋습니다. 최해국.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뭐라고요? 베스트 조약. 최해국이란 말은 베스트 조약. 그러니까 앞에 애국 나라와 맺은 조약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새로 맺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걸 최해국 조약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무역의 주로 장소는 해안이에요. 바닷가예요. 무역 상선을 대서 물건을 싣고 하약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벌어진 행위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걸 베스트 조약이라고 불러요. 정부 관리들은 무능과 부패로 개인의 안전과 권력 유지만 급급했다. 큰 의미였고 기억 니은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박스에 이권 침탈이 도대체 뭘 가져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열시켰습니다. 빈출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오케이? 어쩌다 한번 나와요. 지금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권 뭘 가져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러시아가 봅니다. 경성 정성의 한병도 지역이죠. 광산 채굴권, 압록강 울릉도 산림채벌권. 우리나라에 나물 벌목에 갔습니다. 아름다리 나무들 벌목에 갔죠. 부산 저령도, 오늘날의 영도 앞바다죠. 부산광역시에 저탄소, 석탄을 캐었을 경우 저자는 저장한다는 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원들 다 뽑아가는 거예요. 미국 운산에 미치는 평안북도 운산 금강채굴권. 우리나라에 금을 채굴해 갔던 겁니다. 금을 채굴했다. 이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동원해서 금강을 채굴했다는 겁니다. 이때 금을 발견할 수 있겠죠. 금강이니까. 그죠? 금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전문 기술자들이 채굴을 나서야 되겠죠. 그때는 미국 기술자가 투입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겠죠. 서프라이즈 했겠죠. 미국인들이 뭐라고 물었겠어요? 노 타치. 손대지 말라는 얘기야. 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노 타치 불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잘못 의역돼서 노다지가 됐어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 노다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요? 그죠? 혹시 럭키한 상황이죠. 그죠? 행운이 왔을 때 노다지를 캤다는 얘기를 쓰는데 완전 콩고리시죠? 이때 써있던 단어가 노다지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시속 10km 정도. 청량리에서 우리 도로에다 깔았어요. 레일을 도로에다 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km면 그냥 웬만하면 걸어가는 게 낫겠지. 빠른 걸음으로 가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 시내 전기. 미국 콜브란 밑줄 긋습니다. 콜브란. 그 다음에 보스틱.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사업을 따낸 브로커라 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시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지만 브로커 역할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업체에게 중간에 프리미엄을 먹고 파는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브로커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부설권. 여기 여러분 인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경인이니까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일본에 양도했다. 그 노선이 지금 여기서 보면 노량진 가는 기차 있잖아요. 브로커들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이 가져왔지만 일본에 양도해서 일본 애들이 완공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경의선에 밑줄 그어서 경의선. 그 다음에 평북의 창성의 금강채굴권. 창성에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성의 금강을 채굴권 가져갔다. 독일 당현 금강채굴권. 그럼 외국인들은 몰라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금강을 되게 많이 노리고 있는 거죠. 금강채굴권 되게 대부분. 영국 은산 금강채굴권입니다. 영국은 금강입니다. 일본 볼까요? 경인선 철도부설권, 경부선 철도부설권, 그 다음에 충남 직산 금강채굴권. 직산 원래는 천안입니다.
충청남도 천안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경의선, 그 다음에 청나라, 평안남도 연안 채권 등을 가져갔다.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휘권을 독점해 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한반도의 자원을 다 빼가는 거잖아요. 자연 자원을 다 빼가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인정해야 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왕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종임금이 이걸 인정해 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리베이트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리베이트라는 단어 아세요? 어느 국가에서, 어느 회사에서 국책 사업에 투입됐을 경우에 내가 이게 1억짜리 공사라면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에게 한 1억 정도 뒷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리베이트예요. 영어로 리베이트라 불러요. 우리말로 뭐 뒷돈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 주지? 잘 보이려고 주는 거잖아요. 공사하는데 그냥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 가서 태클 걸지 말라는 얘기잖아.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잖아. 이거 먹다가 재판받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리베이트예요.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 될 사람들이잖아. 특히 인허가권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면 리베이트가 분명히 여러분 뒷돈거리가 올 거거든요.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불명예 퇴직입니다. 연금 사라져요. 여러분 장기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공무원의 메리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대기업 월급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월급은 적지만 연차가 쌓이게 되고 정년퇴임하고 연금 받았을 때는 같다는 거거든요.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노후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리베이트 한 돈 천만 원 먹고 노가리 날아가면 할 짓이에요? 한 100억 주면 해. 근데 요즘에 먹으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시지? 다 토해냅니다. 외국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인터폴 연락해서 다 잡아옵니다. 보셨죠? 우리 마동석 배우가 베트남까지 가서 잡아온 거, 아니, 베트남이 어디지, 거기요? 잡아온 거 보셨죠, 범죄자들? 고종이행은 이런 리베이트를 통해서 일종의 자기 용돈벌이를 좀 했어요. 좀 비약이긴 한데, 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좀 지원도 해주고, 외국에 나가는 특사들에게 여행 경비도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고종이행이 하게 된 이유 또 다른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고종은 절대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인허가권을 줄게. 그럼 너희들은 날 갖다가 왕으로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자리를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이권 진탈은 고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으로 가죠. 독립협회로 가죠. 자, 좀 찍을까요? 독립협회 별표 5개 매년 나오죠. 뭐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문에도 나올 수 있고. 독립협회가 나왔을 때 꼭 알아야 할 게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이죠.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참여했던 중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죠. 결국은 갑신정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죠. 청해 개입을 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재필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뭐라 할까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참 되게 영리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20살도 안 돼서 과거를 급제했던 인물이에요.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청소년기 되게 요즘 치면 공부 잘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수능 올백 맞았던 정도 수준 정도 될까요? 되게 공부 잘했던 인사 같아요. 되게 젊은 나이에 관료가 됐으니까요. 그 실패하고 난 뒤 일본으로 망명했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영어를 완전히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되게 어려워했던 학생 시절 생각한다면 천재에 가깝지 않나? 다시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갔는데 의대를 갔습니다. 공부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준종합병원을 만들었어요. 원장을 하게 됐고 교수를 하게 됐어요. 자기 미국 생활을 봐서 되게 탄탄대로를 걸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본다면. 근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중요도가 더 강하게 느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서재필이 다시 귀국을 하게 됐다.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웠겠죠.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보는 공부를 하게 되고 큰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웠겠죠. 흘러가는 내용을 봤을 때 서재필이 귀국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됐다. 근데 와서 독립협회를 바로 만든 게 아니라 신문을 먼저 만들었다. 자기가 원하는 글을 써서 널리 홍보하고 싶고 세계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널리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신문만의 매체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 그죠?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검색만 몇 마디 하더라도 쫙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문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행보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봐. 그러면 신문이 먼저야, 협회가 먼저야? 신문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서재필 공부하다 보면 약간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미국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쉽게 20살에 넘어갔다 치더라도 청소년이잖아, 아직. 그죠? 안전한 성인이라 볼 수 없잖아. 미국식 사고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지를 안 해서 그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셨죠? 그리고 훗날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비판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 좋은데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달라고 요즘 것 같으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해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가요. 요게 이제 마지막 행보 때문에 서재필이 약간 밉상이긴 했어요. 왜? 그 당시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해 있는데 무슨 자기가 일한 페이를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요걸 드럽게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21세기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알바를 1시간에 8,000원짜리는 5시간 5,8에 44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업체가 4만 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노동부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그런 사고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나라가 빼앗겨가는 나라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에서 저거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이제 서재필 그 당시에 욕먹었던 사고예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서재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이유가 큰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 봐봐요. 순서 잡아야 돼, 먼저. 신문이 먼저인지 협회가 먼저인지 헷갈리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가잖아. 먼저 만든 게 신문이고 와서 협회를 만들었다.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지나고 1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협회가 먼저, 신문이 먼저요? 우리 은행 중에, 이 금융권 중에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신협이에요? 뭐가 먼저요? 신협이니까 신문, 협회. 순서 외워버렸죠? 됐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면 됩니다. 신문과 협회가 쭉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고종이 후원해 줍니다. 고종이 후원한다고요? 그럼 고종이 후원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조선이에요? 대한제국이에요? 네? 대한제국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조선의 정부가 후원해 준 거예요? 조선 정부가 후원해 준 거예요? 아직 대한제국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이게 시험 포인트라고요. 종료의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신문이 먼저입니까? 협회가 먼저입니까? 고종이 후원해 줬습니까? 고종 황제가 후원해 줬습니까? 고종이 후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고종이 그럼 왜 신문을 후원해 줬을까요? 돈을 갖다 후원해 줬을까요? 고종임금의 가장 고민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내가 펼치는 정책을 알지를 못해요. 요즘에 대통령 일거지일투족이 TV 신문에 연일 때리잖아요. 그죠? 화제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 당시는
예,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결국 뭐죠? 홍보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몰라주는 거잖아요. 널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싶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활동.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 보겠습니다. 세뇌가 없어서 김홍집 내각이 해산되었고 친러 친미 성향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 왜요? 김홍집은 친일 성향을 띤 인물이니까요. 바꿨다는 얘기. 개혁 추진, 단발 자유화, 내각 폐지, 의정부 복설, 지방제도를 23부에 13도로 개헌했다. 병사들에게 해산 권유, 각종 잡세를 경감했다. 3번 열강의 이권 침탈, 러시아가 조선의 정치, 경제 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양 열강이 체국적을 내어서 각종 경제 이권을 침탈했다. 이렇게 나라의 모든 부분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졌다. 독립협회 가봅시다. 서재필 기국, 충분히 이해갔죠? 첫 번째 일출. 두 번째 독립신문 창간. 그래서 신협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신협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독립신문 아까 했더니 대한제국 후원한 게 아니라 아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부에 지원했다. 조선 정부의 지원으로 밑으로 가야 돼. 정부에 동그라미 쳐야 돼. 조선 정부의 지원으로 한글과 영문판 두 가지로 만들었다. 제가 그 신문 가져왔어요. 보세요. 독립신문. 이게 독립신문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써진 신문이라고요. 오케이? 별거 아니야. 독립신문 이렇게 돼 있다고. 영자지하고 그 다음에 한글판 두 가지로 발행하게 됐다. 국민계몽 및 자주독립, 자유민권, 전파 이바지, 정부예산은 설립자금 3,000원으로 일본에서 인쇄기를 구입하게 되면서 설립하게 되었다. 협회기를 선거합니다. 신협, 신문 다음에 협회라고 그랬어요. 배경, 이영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여 제의하여 모금운동을 했다. 이영문은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그 문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영은 문, 한영할 영자, 은혜 은자입니다. 청나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문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문이에요. 지금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그 이영문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건립했다. 가보신 분, 독립문. 보신 분? 오. 네, 좋습니다. 지하철 타면 간단해요. 독립문 지하철역이 있어요. 내려서 살짝만 돌면은 독립문역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는 원래 자리가 아니고요. 이동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확장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결성, 서재필이 주도했다. 운영,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을 채택했다. 이영문터의 국민선거로 독립문과 독립공원을 건립, 이 과정에서 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7월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을 밑줄 긋습니다. 모화관. 중화주의를 따라가는 모화관, 독립문으로 개수,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수, 집회장소로 이용했다. 이게 이제 독립협회 활동하는 게 뭐냐면 모화관 자리를 독립관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해서 건물 명칭을 바꾼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독립협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 선생님처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죠? 애국 개몽운동 하는 거야. 아셨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뜻있는 인사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즉, 그러니까 뜻있는 인사들, 그 당시 지식인들, 식자들이 와가지고 주변 상황, 세계 정보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개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몽이란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군중을 모으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을 개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좀 섭섭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이 학력 수준이 낮아서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사고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 개개인으로 과외를 할 수는 없잖아. 모이세요. 오늘 집회 있어요. 연사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지금 미국은 이렇고, 러시아는 이렇고, 일본은 어떻고, 우리 황실은 이렇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다고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개몽운동이에요.
지금으로는 계몽운동이 있을 수 없죠. 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몽운동이 필요가 없어요.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갑니다. 독립신문 같이 봐주시죠. 자, 독립신문, 그 다음 오른쪽에 영자지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독립문도 같이 봐주시고, 독립관도 봐주시고. 네. 독립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독립문은 독립문 공원에 잘 배치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독립문을 한글로 적었는데, 가보시면, 이게 이한용이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 글씨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독립문 글씨입니다. 그 독립문 글씨를 파내야 된다. 파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모양새가.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우리 역사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냥 죽어도 욕할 수 있잖아요. 야, 저 글씨를 이한용이 새끼 썼대. 저런 땡땡땡 뭐 욕할 수 있잖아. 지나가고. 아는 사람은 독립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어이씨 저걸 가서 속으로 쌍욕을 하고 할 수 있잖아. 쌍욕을 할 수 있잖아. 저런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이렇게 욕할 수 있다는 거지. 활동 가보겠습니다. 성교활동. 자주 국권. 자주 2번에 자강, 3번에 자유. 미줄과 자주, 자강, 자유를 모토로 했다. 독립의 모토에다. 자주 갑니다. 토론회 개최. 일요일마다 토론을 개최했다. 일종의 계몽운동 하는 거죠. 두 번째, 고정 항공 요구했다. 지금 고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간파 때도 배웠잖아요. 러시아 공사관 도망갔잖아요. 다음 순서 나다. 자기 마누라를 쫓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항공했다. 그 경운궁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렇게 함정 팔 거거든.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함정 팔 거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은 원래 뭐죠? 덕수궁입니다. 이거 오늘날에 서울시청 옆에 있습니다. 덕수궁이라고 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할까요? 좀 더 어려운 거 하나 할까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을 때 경운궁의 보수 및 확장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어요.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 선생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라는 거 기출에 떴을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뭐 책에 저런 거 없잖아요. 없을 수 있지. 네. 만민공동에 갑니다. 만민공동의 별표. 그럼 제일 밑에 4번에 간민공동의 별표. 처음에 만민공동에서 간민공동을 좀 넘어갑니다. 자, 만민공동에 또 먼저 갑니다. 98년 3월. 예국의 내정 간섭, 이권 요구, 토지조사 요구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다. 만민공동에. 만민이란 건 뭐야? 많은 사람이죠. 꼭 10,000명을 갖다가 만민을 하지 않죠.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했다. 그 다음에 독립신문 설명드렸고요. 황성신문. 6.25 혁신파의 대변지 구실을 했다. 황성신문. 6.25면 적었습니다. 6.25 혁신파의 대변지 구실을 했다. 주로 이건 유림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보면 돼. 유생들. 유생들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즉, 이건 한자 신문이죠. 봐야 되겠죠.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자지로 나와 있지만, 황성신문은 환자 신문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인들, 유학자들, 지식인들만 볼 수 있는 신문이 황성신문이 되겠죠. 자강개혁,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려 했다. 이렇게 정치 발전사입니다. 그죠? 왕이 지배하는 시기가 전제군주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 뭐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주석제예요. 오늘날 주석제 유사도 보시면 돼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우리 여러분 행정법 처음 배울 때 뭐예요? 몽테스키 상권분리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면 그게 진정한 민주정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야 돼요. 독립협회입니다. 입헌군주제, 왕의 존재를 인정하겠대요. 그죠? 그런데 헌법을 세워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죠? 왕권을 강화하는 거에 제약하는 거예요? 그렇지. 왕권을 제한한다 봐야 되겠죠. 예, 입헌군주제는 왕의 존재는 인정하겠지만 왕의 권한은 제한하겠다는 게 입헌군주제죠. 이걸 처음 주장한 단체가 독립협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독립협회다. 입헌군주제. 공화정. 신민회죠? 예. 신민회죠. 그래서 공화제가 뭔가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공화제란 왕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우리 참정권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공화제라고 해요. 참정권 뭔가요? 지겹게 하잖아요, 우리. 네. 투표란 거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시자치 의원도 뽑죠. 광역시 의원도 뽑죠. 시장, 군수, 도지사 다 뽑죠. 대통령 다 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초, 중, 고를 다 졸업했는데 교육감 선거까지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교육감 선거까지 다 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교육감 선거까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정치발전사.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22세기, 23세기까지 살지 않아서, 예, 공화정 다음에 어떤 정치제도가 나올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흐름을 좀 같이 잡아주세요. 이런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정치발전사 정도 알아야 되겠지. 우린 현재 이 시대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의 국민, 즉 참정권을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었다. 지금 상황 가장 앞선 민주정치 발전사라고 봐야 되겠죠, 공화정이. 그 다음에요, 상공업장요. 각종 공장을 건설하고 상공회사를 설립하였다. 자유민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게 활동하였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의회 설립 발표하겠습니다. 의회 설립 추진. 미국에서 보고 들었던 걸 우리나라에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도입하고 싶은 거야.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여 영국식 상원을 모방한 의회식 중추원을 설립 직전에 보수 세력에 좌절됐다. 좌절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거야. 예, 오늘날에 의회식, 영국식 상원제니 하원제니, 그러니까 양원제죠. 상원, 하원이라고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그죠? 의회식 제도를 갖다가 서구식, 미국, 영국식의 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다.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려 했다. 행정법이 배우나 모르겠다. 미국과 영국 같은 상원, 하원을 만든 이유가 뭐죠? 우리는 국회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원제잖아요. 국회 통과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어떻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바꾸려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싹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하원, 상원이에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죠? 법적 안정성을 준다는 거죠. 통과는 됐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상위법에서 다시 견제를 걸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법적 안정성을 두게 한 방법이 상원, 하원이에요. 대신에 스피드는 늦었죠. 우리는 이거 못해. 쉽지가 않아. 우리가 국민성이 너무 급박해서 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상원과 하원제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법을 만들 때
통과하는 절차를 되게 까다롭게 만든다는 거죠. 관민공동에 갑니다.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개혁파인 박정희 정권을 잡아서 독립협회는 관민공동으로 국정계획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각부 대신에 몇 줄 봐. 대신. 즉 관료 조직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부인, 학생, 상인, 승려, 천민, 백정 출신 박성춘 밑줄 그었습니다. 최하층민, 백정 출신 박성민까지도 참여하게 됐다. 공무원도 참여하게 됐다. 위에 있는 보시면 만민공동에는 주로 백성 위주라는 거야. 시민들 위주라는 뜻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관도 포함됐지만 빠져버리죠, 관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공무원들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정치 중립의무가 있어서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A라는 정당이 좋고 B라는 정당이 싫다고 그 좋다 싫다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님 저 시장 뽑을까? 이 사람 막 후원해주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 사람 내가 모시던 시장님이니까 한 번 더 당선돼야 돼. 이거 운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절대 중립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난 이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중간 듣고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신의 의사 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공무원 월급이 처음에 200만 원도 안 줘요. 돈벌이 해야 되겠는데? 그 시장 가서 뭐 카페를 연다든가 장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투잡 안 돼요. 공무원은 절대로. 걸리면? 오케이? 그래, 편법을 쓰잖아요. 세무서에 등록 우리 엄마 앞으로. 엄마가 그냥 수입은 엄마가 반, 내가 반 투자자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걸리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공무원이 되면 되게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아요. 딱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벌이가 심찮잖아. 그죠?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 요즘에는 이제 MZ 애들이 이러는데 아니 알바비보다 더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한다는데요. 내가 하루 8시간 알바를 하게 되면 일당이 9천 얼마에다 곱하기 일주일 곱하면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 빨리 들어가. 공무원 지원 숫자 좀 줄어들었어. MZ들이 좀 되게 현명한 생각이기도 해. 아니 알바보다 더 안 나온다고? 근데 알바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잖아 이게. 근데 평생 직장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가 조금 줄어들었거든? 이때 쓱 들어가. 꼴등으로 들어가나 1등으로 들어간 건 매 한 가지야. 똑같아.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먼저 우리 과거 시험 조선시대로 높은 자리 주는 거 없어요. 똑같으니까 이때 싹 들어가서 쓰겠어. 그래서 만민공동회하고 간민공동회 있던 구분하시고 거기 박성춘의 연설을 보시죠. 박성춘이 백정인데 되게 유식한 글을 썼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기력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유하건대 한 개인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온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빈출이야 저거. 관민공동의 박성춘 연설 빈출. 그럼 백정 출신이 나왔다는 얘기가 관민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정이 이렇게 유식한 글을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글 쓰라도 이렇게 쓰지 못할 겁니다. 한자 써가지고 그죠? 쉽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영어 세대지 한자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약한 사람 입장에서 한국사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한자가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렵겠죠. 선생님이라고 해서 한자를 많이 배운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학교 다닐 때 배운 커리큘럼 똑같아요. 대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자 공부를 많이 했겠죠, 선생님. 그죠? 왜냐면 중국 오리지널 원서도 읽어야 되니까, 중국 문서도 읽어야 되니까. 한자 쓰고 읽는 걸 되게 이제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고통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고통입니다. 한자 먼저 익숙해야지. 그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고로, 박성춘이 이렇게 되게 똑똑한 연설명을 했잖아요. 박성춘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의대를 와서 자기 돈벌이를 한 게 아니라 간도로 건너가요. 의사가 되고. 간도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최초 1호인
독립운동가들 주치의가 돼요. 이거 돈벌이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의 주치의가 됐어요. 1호 주치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 와, 박성춘이 본인만 똑똑한 게 아니라 생각이 자식에게까지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되게 미약하고 천대받았고 여러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질시받았던 그 직업군에서 떠난 거잖아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거 보면 좀 감동받는 거예요. 와우,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의대를 못 갔어. 의대를 가서 야, 너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대 갈 공부를 못한 것 같아. 다시 갑니다. 95쪽 헌의육조 봅니다. 헌의란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건의한 걸 헌의라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황제한테, 고종 황제한테 독립협회에서 이거 좀 부탁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가끔 이런 거 있지 않나? 우리 그 연예 뉴스 보다 보면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뭐 조용필 같은 유명한 선생님 시대 유명한 가수가 있죠. 바운스 했던 그 아저씨 아세요? 노래 중에 바운스. 그게 조용필이라는 아저씨인데 우리나라에 우리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 선생님 시대에 그 사람에게 헌정의 앨범을 했다는 얘기가 혹시 나온다면 자기들이 일종의 롤모델인 거야. 자기 성장 과정의 롤모델인 사람에게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명 헌정의 앨범 하듯이 아랫사람이 자기의 존경에 맞이하는 선배에게 바치는 거야. 마찬가지야. 헌이란 말도. 하나씩 가보면 1조 갑니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항권을 견고하게 할 것 이렇게 써요. 그 전제항권의 밑줄 하나 그어보세요. 그럼 관민공동회가 지금 독립협회 얘들이잖아요. 독립협회는 서대필을 중심으로 서구 민주주의를 가져오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봐봐. 서구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야 되잖아. 아직 공화정이 안 나온 거니까. 근데 전제군주제를 얘기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살짝 적어. 전제항권 견고하게 된다고 고종에게 눈치 보고 있다고. 아직. 그리고 고종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거야. 고종에게 미운살을 받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눈치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거야. 1조가. 2조 갑니다. 외국과 이권관계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의 의장 합동 날인을 시행할 것. 이건 또 입헌군주 성격이잖아요. 왕 네 마음대로 도장 찍지 말란 얘기잖아. 세 번째. 국가재정은 탁지부 밑으로 씁니다. 시험 너무 잘 나오죠.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즉 재정기구를 일원화해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재정은 6조 중에 2조, 2조, 호조 할 때 어디서 담당하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호조가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국가에. 지금 21세기는 어디서 담당하죠? 우리 21세기에는?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총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기획재정부에서 한다고. 현재 21세기에서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의 총 예산, 지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회의원들 어떻게 기획재산부 장관 와서 어떻게 아니 우리 인천광역시는 돈이 1,000억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줄 생각이 없습니까? 보고서가 다 올라갔는데 합당한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국회의원들 막 따지는 거야. 자기 지역에 예산 따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씹어도 기획재정부 장관 쉽지가 않아. 왜? 자기 지역구에 자기 도에 광역시 돈 빼와야 되니까. 재정이 호조에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탁지 아문이 있고 탁지부가 있잖아요. 탁지 아문은 어디서 정한 거죠? 가보계획에서. 독립협회에서 헌의육조에 나오더라 이게. 많이 볼 필요가 없고 세 가지만 잡아도 충분히 풀어냈어요. 탁지 아문인지 탁지부인지 구분하라고 그냥 1초 만에 풀릴 수 있어야 돼요. 독립협회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가보계획을 얘기하는 건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복한뒤 시행할 것. 고문하지 말란 얘기예요. 피의자를 갖다가. 5번 갑니다. 책임관.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가반수 의견에 따라서 시행할 것. 입헌군주요술. 인사권을 마음대로 하지 말란 얘기죠. 6번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6번 의미가 없는데 한 10년 전에 법원직에 흔히 1조부터 5조까지 주지 않고 6조 하나만 집어넣어놨어요.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독립협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1, 2, 3, 4, 5잖아요. 근데 6은 정작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손 드는 거야. 저 감독관님, 시험 감독은 저기 1조부터 5조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문제 지문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앞에 뭐가 사라졌습니다. 감독관이 공무원인데 자기 공무원 시험 끝난 지가 10년, 20년 더 지난 분들이 흔히 6조는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자마자 다 까먹는데 우리가. 그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행정법 이거 싹 다 까먹는다고. 그걸 굳이 머리에 입력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 볼 때는 하는 거지. 행정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건데. 감독관이 알겠어요. 그냥 보세요. 저 몰라요. 질문 필요 없다고 가서. 그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아는 선에서 생각하고 그냥 답을 내리시라고. 거기에 오답이든 정답이든 간에 그냥 질문할 필요도 없고 집중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고 빡 제끼고 그 다음 순서 딱 넘어가라고. 그 하나 틀리더라도 95점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 고민거리 하지 마실 것. 그 다음에 만민강도에 간민공대에 비교하는 거 구분하신 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독립협회 해산보호입니다. 해산. 익명서 사건.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옹호했다. 공화정 밑줄 긋습니다. 독립협회는 이거잖아요. 공화정 뭐죠?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건의했다는 거잖아요. 독립협회를 모함했다고 봐야 되겠지. 아직 공화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1907년 가야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이제 1895년인데 10년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고종은 독립협회 해산 명령과 함께 간부를 구속하고 박정희를 파면 보수적 내각을 수립하게 되었다. 언제는 서재표를 써먹던 이제는 토사구팽. 사냥 끝나서 사냥개 잡아먹고 있습니다. 해산갑니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에서 정부를 비판하였다. 그러겠죠. 그러자 정부가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강제했다. 한국협회 미뤘습니다. 한국협회입니다. 보부상 단체입니다. 네. 황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한국협회라고 얘기합니다.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해산 명령을 해요. 얘들은 뭐죠? 일종의 관변단체죠. 국가에서 운영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관변단체. 의야 황계,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넘기십니다. 96쪽에 갑신, 동학, 갑오, 독립협회의 주요 특징들을 쭉 나열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해주면 꼭 보셔야 되고, 또 개혁의 공통점도 정리해놨습니다. 갑신, 갑오, 갑신, 동호, 동학, 그 다음에 갑신, 갑오, 동학 쭉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하나로 다 박스로 만들어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만든 거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대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